네, 저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후보들 차례로 만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바로 고영인 후보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고영인 의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경선 하다 보니까 어떠십니까? 예, 지금 초반에 성적이 좀 저조해서 분발하고 있습니다. 네. 왜 성적이 좀 저조하다고 그렇게 그 자체 진단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이제 보니까 지금은 권리당원 투표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격이 인지도나 또 약간 인기 투표적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인지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상태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뭐 역전의 기회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호남에서 좀 이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너무 이렇게 인기 중심의 투표가 되지 않는 그런 좀 메시지를 결과에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기반이 이제 경기도도 있으니까 안산이죠, 지역구.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오랜 동안 또 정치 활동 해온 것. 그다음에 그 전국대 의원이 30%가 그렇죠. 마지막 날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당 활동을 했던 핵심 당원들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동안의 활동 경력 그다음에 이 정치인의 여러 가지 잠재력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역전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심과 당심의 균형추가 되겠다.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네. 일단 지난 민주당의 세 번의 연거퍼의 패배는 민심과 당심이 이렇게 괴리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민심에 민감하게 항상 반응하면서 또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게 정치인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언제든지 지도부가 민심에서 이반대 조짐을 보인다. 또 당이 흔들린다. 이럴 때는 쓴소리를 해서라도 이거를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또 살아온 방식이 뭐 경기도의 도의원 민주당 대표 뭐 이렇게 또 많은 상담 이렇게 현장 정치를 쭉 해왔고요. 또 경기도에 76명을 이끌어 본 경험 또 초선 대표도 해보면서 좀 다양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잘 반영하면서도 촛불 민심의 어떤 개혁적 과제 이것을 선우가 무엇인지 집중을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가늠하면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초선 대표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초선 의원들이 저 그 민주당의 중심을 잡는데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가? 이런 아마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자체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노력은 했으나 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저희들이 출발 자체가 지난 그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대참패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우리 선배 의원들만 믿었는데 우리가 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당 대표나 또 청와대에도 여러 가지 쇄신안을 제안을 하고 또 각계각층의 쓴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더 집중해서 대선 또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저희들이 좀 더 쇄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초선 의원들이 초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주류에 휩쓸리지 않고 좀 필요할 때 당당하게 바른 소리도 하면서 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 같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K복지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셨던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제가 이전에 경기도의 대표 시절을 할 때 김상곤 교육감하고 초중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이렇게 주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보편적 복지가 대중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것을 제가 10여 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미국 일본식의 그 시장 경제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 사회에 낙오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와 공동체가 그 개인의 삶에 파괴되지 않도록 네. 또 실패를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실패가 두렵지 않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진국형으로는 이렇게 북유럽식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한 복지국가가 아니고는 이 경제 성장도 어렵다. 국민의 사회 안전망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소신을 갖고 있어서 비전을 제시해야만 우리 민주당의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헌 80조 개정안이 일단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의총이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 의결이 돼서 의총장에서 뭐 상당히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어떤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 때 우리가 무리한 그 당헌 개정을 통해서 후보를 냈고 사실은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논의는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 어허.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뭐 지지율 하락이나 여론 환기를 위해서 정치 탄압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맞서야 되고 방어하는 건 맞지만 이 국민들의 민심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요. 네. 특히 지금의 당헌에 있어서도 80조 3항에 보면 이것이 정치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다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을 충분히 가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칫하면 또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 주기를 좀 기대해 내좀 그러니까요. 촉구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선수별로 일단 의견 좀 다시 네. 모으겠다 이 얘기를 했던데 혹시 초선 의원 모임도 좀 예정이 돼 예,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선수로 뛰고 있어서 네. 직접 하지는 못했고 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예. 지금 뭐 재선 의원님들이나 삼선 의원님들도 모으는데 좀 이 개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좀 강하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고요. 그래요. 초선 의원들도 좀 신중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비대위 거쳐서 당무위 중앙 이렇게 이제 거쳐가야 되잖아요. 확정이 네. 되려면 네. 일단 여기서 스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당원으로도 예.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고 예.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예.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만약에 혹시 약간의 부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면 그 기소 그러니까 1심 판결 후에 당무가 네.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한 달간의 윤리심판원에서 이게 이제 정치 탄압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점검하는 그 부분만 해석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알겠습니다. 정도만.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만나봤습니다.